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오늘은 엘키오 요법을 이용한 당뇨 합병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 S의원 심영기 원장입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1995년도 하지정맥류 전문으로 했고 2000년도에 중국 대련에 병원 오픈했고 2017년도 오늘의 주제인 엘키오 요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치료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로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주로 치료하는 것이 하지정맥류 림프부종,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당뇨발은 전기 치료의 일종인 엘키오 요법을 주로 개발해서 이제 제가 치료를 하고 있는 내용,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 의사는 아닌데 그래요. 48년 동안 당뇨를 앓았다. 당뇨에 대해서는 의사인 자네보다 내가 더 많이 알 수도 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네, 저는 의사가 된다 해서 당뇨병을 48년 동안 한 가지만 공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대한 경험, 그리고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본인이 더 잘하는 건 맞다고 그랬어요. 근데 당뇨병은 어쨌든 간에 주위에 당뇨가 없으신 분들이 없는데, 당뇨병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런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치료는 아직은 없고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라는 게 뭐냐면, 이 먹는 음식이 흡수가 돼 갖고 영양분 중에 특히 포도당을 각 세포에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혈관에는 쫙 나눠주려고 탁 대기하고 있는데 세포가 문을 안 열어. 그죠? 그러니까는 혈관 속에서는 포도당의 농도가 높고 세포는 포도당이 안 들어가니까 굶어 죽는 상태가 되는 거다. 근데 일부 조금 들어가면 겨우 먹고 살고 아예 끊어지면은 굶어 죽는 거다. 그래서 당뇨병은 전신에 있는 모든 세포에 그 당뇨병을, 이 포도당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게 있는데, 그게 인슐린이 열게 해주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슐린이 부족해져서 못 열어준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도 맞으시고, 또 혈당이 높으니까 혈당 강화제도 많이 드시고,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지금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1억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죠?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0몇 억이면 그 중에 1억은 당뇨병 환자다. 노인, 뭐 인도 같은데 14억이라고 그러니까는 뭐 거기는 뭐 1억 5천 명? 뭐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건 뭐냐면, 당은 포도당이고요. 뇨는 소변이란 뜻이잖아요. 처음에 그 당뇨병 저거를 얘기를 할 때는 소변에서 포도당이 나와. 그러니까 당뇨, 달달한 오줌이다. 옛날에는 맛을 봐서 진단도 했었잖아요. 자,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이 검사 이런 기준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오줌을 놓는데 파리가 많이 꼬여. 개미가 많이 꼬여.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상하다. 그리고 오줌을 이렇게 담아갖고 이렇게 맛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 인턴 때, 저 대학교 다닐 때 쫙 회진을 넣으면서 환자들 소변을 하면 이 소변 검사비가 옛날엔 장비도 안 좋고 비쌌어요. 시약값도 다 지금처럼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때 6.25 동란 이후에 겨우 먹고 사는 거니까 이 회진을 도는 주임 교수님이 니네들 당뇨 검사할 때 그러면서, 환자분 자 저기 소변 받아오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안 가 검사했어 이런다고. 근데 교수님은 손가락은 쫙 집게 손가락 찍고 맛은 새끼 손가락 그 우스갯소리였는데, 실제로 당뇨 진단이 된 초창기 얘기가 이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지만 소변의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된 겁니다. 실제로 혈액을 찍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물론 하려면 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소변에 포도당이 나오는 거다. 이미
세포는 안 가고 농도가 높아져. 180 이상이면은 그 소변으로 네. 포도당이 배출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당뇨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물을 많이 마시고 많이 하고 많이 소변으로 나오고,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니까는 염증이나 뭐 이모구취도 나고, 자주 배가 고파서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소변도 많이 보고, 이게 당뇨의 3대 증상이고요. 예. 그건 뭐 저보다 더 잘 아는 거고, 당뇨는 근데 결국은 세포가 굶어 죽는 그런 상태다. 세포 아사 상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하는 전기생리학에서는 세포가 굶어 죽고, 전기적으로는 세포가 방전된 상태다. 근데 세포에는 이런 식으로 인슐린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어요. 그래서 이 대문이 열렸다 닫았다 하면서 포도당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 못하고, 인슐린이 부족하면 또 포도당이 못 들어가니까는 굶어 죽는 상태다. 이게 당뇨라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하는데 인슐린을 줘도 이제 말을 안 들어. 이게 말기 아주 심한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이 지속성 인슐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속효성 인슐린이 있는데, 속효성 인슐린까지 해도 혈당이 이렇게 높아. 그러니까 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죠. 다음. 아주 만병의 근원이에요. 당뇨병은. 세포가 다 아사 상태가 되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이제 증가되는 게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식, 뭐 잦은 회식, 과음, 비만, 노화 유저, 뭐 여러 가지가 해서 하여튼 점점 당뇨병은 오래될수록 악화되고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형 당뇨는 유전성이 있는 거, 어릴 때부터 생기는 거, 2형은 조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다. 이런 건 저보다 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다음. 인슐린 주사는 속효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뭐 그렇다.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요건 당뇨 내과에서 처방을 해주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통증이 있거나 있을 때 당뇨병 환자들은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급성으로 고혈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뼈주사라고 흔히 하는 거는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 함부로 맞다 보면 고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당뇨 진단은 저희 병원에서, 물론 보통 병원에서 혈당,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당화혈색소예요. 당화혈색소를 모르시면서 약을 계속 드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알려졌지만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하고 그것이 투약 기준이 되고,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 그러다 떨어져. 올라가 떨어져. 그거를 평균 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하는 게 혈액 점도 검사하고 인바디 체수분 검사도 원하실 경우 해드립니다. 혈액 점도 끈끈한 정도, 당뇨가 있으면 점도가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피 속에 포도당이 당분이 높으니까요. 다음. 그 다음 말초신경 단계는 제가 개발한 LQO 진단으로 이 신경의 기능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진단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LQO 세포전기 충전도 검사는 부위마다 전기 충전도, 세포의 전기 충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말이 굉장히 긴데 발이 감각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럴 때 장애가 생긴 부분은 이 감각도, 감지도 하는 그 LQO 사각사각 진단에서 소리가 틀려집니다. 다음. 혈액 점도 검사는 점선 위아래에 있는 것이 정상인데 수축기 이완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점도 높은 겁니다. 다음. 그래서 당뇨 합병증은 혈관, 신경 모든 거에 다 영향을 주지만, 혈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혈관이 썩어버리니까 피가 안 가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거고, 신경은 감각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가지, 혈관하고 신경이 다 한꺼번에 동시에 망가진 게 당뇨적입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는 보통 70에서 100 공복, 그 다음에 식후에는 조금 더 높게까지도 봐서 130, 140까지도 정상으로 보는 거고요. 당화혈색소는 이제 5.7 미만을 정상으로 칩니다. 다음. 망막에도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실명까지 가는 경우 많고요. 다음. 신경병증은
발이 화끈거리고 저리고 감각이 이상 있고 무감각하고 발바닥에 스펀지 붙은 것 같고 심한 통증이 있고 부드러운 거 닿았을 때도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밤에 증상이 심해지고 오히려 이제 완전히 죽어버려 신경이. 그러면 아예 통증이 없습니다. 신경이 죽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혈관은 어떻게 되느냐면 죽상경화증이라서 여기 보면은 째갖고 봤더니 노랗게 보이죠. 혈관 안쪽이. 그렇게 이제 혈관 안에 벽에 죽상경화 딱딱해지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지질, 칼륨, 염증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서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끼는 거예요. 이 파이프에 뭐가 이물질이 껴서 막히는 거 똑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아래쪽 다리에 더 먼저 생기고요. 그래서 이럴 때 동맥까지도 이제 다 이 혈관이 망가지게 되는데 5P 5가지 증상이 있으면 응급이다. 그래서 별로 응급이 생기면 크게 뭐 하여튼 통증, 창백, 감각 이상, 맥박 소실, 마비 이거는 이제 절단으로 가기 직전 단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다음.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걸 치료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야. 약물 줘도 별로 효과도 없고 수술을 해서 뭐 내막으로 하고 풍선으로 해서 확장을 해줘도 그때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뭐냐면 그거를 초기에 오면 제가 고쳐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이제 당뇨병 환자의 5 내지 10%가 당뇨발 합병증이 생기는데 그 당뇨적 환자 1% 절단입니다. 미국에서 1년에 6만 명 절단해요. 한국도 적은 거 아니야. 몇천 명 절단해요. 매년. 네, 나이가 들수록 더 많고 남자가 더 절단율이 높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족부 궤양을 닥터 와그너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눴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1, 2, 3단계는 LQO를 제가 개발한 방법으로 되고요. 4단계, 5단계는 절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오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썩기 전에. 다음. 이게 이제 1단계. 뻥 뚫렸죠. 2단계. 3단계. 4단계. 이거는 뭐 이제 뭐 절단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순환계 잠깐 보면, 자, 동맥, 정맥, 림프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림프는 잘 몰라요. 동맥, 정맥은 알아도 림프계는 맨 오른쪽 사진이에요. 림프계는 이제 표제하고 신부 림프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표제 림프 다음 왜 림프를 갑자기 하느냐? 림프는 혈관량의 4배예요. 그래서 혈관량의 4배이기 때문에 피가 닿지 않는 곳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다음, 그건 말씀드렸고, 지금. 림프는 중요하다. 이게 이제 진액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당뇨병일 때도 이게 림프의 순환이 정체가 돼요. 다음. 그래서 세포 전기 생리를 잠깐 보면, 다음.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이 에너지는 전기작용을 한다. 그리고 에너지는 세포에서 번데기 같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든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데 포도당이 하나가 들어가면 38개의 ATP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게 못 들어가니까 굶어 죽는 거다. 전기가 끊어지니까. 다음. 그래서 이 세포는 배터리고 전기를 저장하고 있는 건 세포막이다. 이 얘기고요. 콘덴서 역할을 하는 건 세포막이다. 다음. 그리고 이온 농도가 전기작용을 하는 거다. 소금물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한 박사님이 하시는 이온 미네랄 굉장히 중요하다. 음이온. 다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의 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당뇨병이 있을 때는 이게 활발하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잘 안 이루어진다. 다음. 그래서 전기가 충만할 때는 세포가 건강하고 방전이 됐을 때는 세포가 비리비리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비리비리해지면은 가장 대표적인 세포 방전이 되면 가장 여러 가지로 나빠지는데 당뇨병이 있을 때는 다 순환이 안 좋아지니까 방전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이다. 네. 그래서 LQ요법은 뭐 하는 거냐? 이 세포를 배터리 충전시켜 주듯이 세포 충전을 시켜주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치료법을 하면 당뇨발도 좋아지고 혈당도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근데 림프 순환이 안 좋아지면은 림프 찌꺼기, 즉 림프 슬러지가 이제 많이 쌓이게 돼 갖고 세포가 방전이 되는데, 왜냐면 림프 슬러지는 전기적으로 전기를 잘 못 통하게 하는 절연작용이 있다. 다음 슬라이드. 찐득찐득한 게 오른쪽 사진이 뭐 이제 당뇨병 환자들의 혈압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래서 림프 슬러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발이 썩게 된다. 다음 슬라이드. 당뇨병 혈관 질환 환자가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원리. 자, 요거는 이제 LQO를 치료를 하게 되면 나이트릭 옥사이드, 즉 산화질소가 내피세포라고 혈관 안에 미끈미끈한 그런 막이 있는데 거기서 산화질소를 분비를 하게 돼갖고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이거는 국제 논문에 다 나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림프순환, 림프계에도 이 내피세포가 있습니다. 림프관에도. 그래서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슬라이드. 치료법은 외부에서 전기를 넣어주는 방법이 좋다. 그리고 음식도 알칼리성. 그 다음에 전기를 넣어주는 패치를 붙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MV75 뭐 전기 패치가 있습니다. 전기 파스. 그 다음에 LQ요법이 이제 제일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요게 이제 전기를 넣어주는 전기 파스고요. 다음. 이렇게 충전을 시켜주면은 당뇨의 합병증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미세전류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다. 미세전류는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전류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외부의 적으로 인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잘 씁니다. 다음. 세포 충전을 계속 하다 보면은 통증이 감소하고 세포가 재생되는 효과가 있다. 다음. 환자 증례 보겠습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인데 이분은 인슐린을 속효성 인슐린, 지속성 인슐린을 썼어요. 그리고 먹는 당뇨약도 물론 썼는데 조정이 안 되다가 3번 절단 수술을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참 괴로우셨죠. 다리 절단 3번 해갖고 없어진 다리에 발가락에 아파, 그 환상통 같은 것도 있으셨고 굉장히 거의 저희 병원 오실 때 자살 시도도 몇 차례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감각도 없고 이쪽에 또 썩어 들어가고 반대쪽 다리까지. 근데 저희 병원 치료를 하고 속효성 인슐린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성 인슐린도 들어가는 양 반으로 줄였고, 중요한 거는 당화혈색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였습니까? 11.6이었죠. 근데 거의 이제 꾸준히 좀 하셔야 되긴 하는데 마지막 치료할 때 얼마 나왔습니까? 몇 주 만에 그랬습니까? 6주 차죠. 6주 차. 예. 6주 차에 7.7은 기적입니다. 네, 이럴 수가 아니네요. 네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와. 근데 저희 병원 제가 치료했던 환자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LQO 치료는 췌장의 인슐린 기능을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2018년도 2월 달에 오셨던 분입니다. 발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6월 달에 오셔서 4개월 뒤에 왔습니다. 당화혈색소가 12에서 6으로 됐습니다. 거의 정상이 5.6, 5.7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약간 높아도 네, 썩은 것이 3살이 다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국제 논문에 이제 게재할,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네네네. 이 환자 사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썩어 들어갔는데 3살 돋고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하기로는 이분은 7순이 넘으신 여자분인데 중간에 끝까지 못 오신 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만해도 살만하니까 원장님 감사합니다라고 안 오신 분이고요. 다음. 여기 발가락 썩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정형외과 갔더니 이거 무조건 절단밖에 없으니 절단하자 그래서 놀래서 오신 분입니다. 당화혈색소도 떨어졌고요. 7.9에서 6.7로 떨어지고 한 달 치료하고 3살 돋은 케이스고요. 이렇게 빨리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52세인데요.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점점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 완치가 되신 경우입니다. 네.
이분 1년 치료인데 1년을 매주 온 건 아니고요. 처음에 석 달은 자주 오시고 1년 뒤에 온 사진 찍는데 완전 새살이 다 덮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진다. 그래서 꾸준히 하면 좋아지는데 완전히 이 혈관이 막혀서 다리가 썩었을 때는 그거는 제가 못 살려요. 죄송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전에 오시라는 거죠. 이 약으로 치료 안 되고 수술로 치료 안 되니까. LQO 치료 리전요법으로 당뇨가 좋아지는 이유가 지금 도대체 뭐냐? 혈액순환하고 림프순환이 좋아져요. 그리고 전기를 넣어주니까 세포가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포 아사 상태가 이게 이제 인슐린의 효율이 높아지니까는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쭉쭉 들어가서 세포가 배가 불러져 살아나요. 그리고 인슐린 리셉터가 기능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효소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각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해서 이제 굶었다가 이제 한번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췌장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전기를 넣으면 발가락이 썩어서도 여기다 넣어도 췌장까지 전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가 재생되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발에서 LQO 리전요법의 효과는 혈액순환 향상, 림프순환 향상, 다리신경 회복 이렇게 간단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Q요법은 진단, 치료, 재생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치료 도중에 주의할 사항은 발가락 귀에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완전히 썩으면 치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의 그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포에서 이제 막 문이 열려갖고 막 그냥 포도당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뇨적 환자가, 당뇨발 똑같은 말인데 당뇨발 환자가 3살이 돋고 완치돼서 안심해. 근데 지속적으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 꼭 와서 충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요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이제 개발한 LQO 치료기는 FDA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인증, 요거 제 인증 바꾸겠습니다.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인증된 게 아니고, 요거 제가 이제 개발하는 동안에 받은 특허가 3가지가 현재 있고, 지금 3가지 더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LQO요법 당뇨병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 잠깐 좀. 네. 죄송합니다. 행복한 일상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정맥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00년에 네. 무릎 아래 종아리 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서 2009년에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았습니다. 튀어나온 것 제거하고 근본 시술 허벅지 혈관 하나를 레이저로 태웠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재발은 없는 것 같은데 시술한 이후부터 시술받은 왼쪽 허벅지 엉덩이가 오른쪽에 비해 가늘고 근육도 약해요. 왼쪽 발가락도 더 차고 왼쪽 무릎이 조금 더 아픕니다. 전체적으로 왼쪽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왼쪽 허벅지 혈관이 없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질문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예. 이건 정맥류에 대한 질문인데, 이제 예. 지금 허벅지가 더 가늘다. 네. 그리고 온도가 더 차다. 네. 이제 이거를 정확한 거는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면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찬 거에 대한 거는 체열 진단을 네. 해보면은 이게 온도가 본인이 느끼는 거하고 실제로 온도가 떨어져 있는 거하고는 틀려요. 본인이 잘못 느낄 수가 있어요. 신경에 이상이 있으면 차갑게 느껴요. 오히려 신경이 있으면 더 뜨겁게 느껴지고 그래요. 근데 하지정맥류가 있을 때 치료하고 나서 한두 달은 좀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건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지정맥류는 천천히 진행되는 거고 온도가 정상 다리보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정맥류를 치료해서 혈액순환이 정상이 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차갑게 느껴져요. 한두 달은. 예. 그 후엔 다 적응하세요. 근데 장기간, 이분은 꽤 오래되셨잖아요. 9년 됐는데 차갑게 느껴지는 건 정맥류 문제가 아니다. 신경의 문제다. 예. 그거는 이제 LQO 진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가늘어진 거, 정맥의 문제 아닙니다. 그것도 신경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좌측에 문제가 있고 그런 거로 봐서는 좌측에 좌골신경통이나 허리 디스크가 있을 겁니다. 예. 네, 그것도 LQO로 진단이 다 됩니다. 일단 병원 연세스 의원으로 오셔서 진단 좀 받아보시는 게 가장 네네.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정맥류로 다리 가늘어진 거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예. 신경이 가늘어지고 있는. 네, 신경 때문에 근육이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네네. 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